김태일 기자, 네. 진중권 전 교수와 이 청와대 참모들 간의 이 설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전에 그 참모들하고 막 설전을 벌였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신동호 연설 비서관이 또 다시 이제 가세해서 SNS 글을 올린 거예요. 시를 하나 올렸는데 이 기영도 시인의 빈 꽃밭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이게 꽃을 피워야 할 당신이 꽃을 꺾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시에서 이런 문장을 응용을 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이는 더 많은 꽃을 꺾었고 급기야 자기 마음속 꽃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그러니까 저기 신동호 비서관이 인용한 저 시에서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해서 그 아이는 바로 진중권 교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 꽃은 아마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진중권 교수가 일련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한때 진보 진영에 되죠. 있었던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돌아선 거에 대해서 꽃을 꺾은 아이로 비유를 해서 CLB에서 신동호 비서관이 성공을 날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요? 여기서 이제 시를 또 올렸어요. 근데 이 빈 꽃밭이라는 시를 조금 응용을 해서 빈 똥밭이라는 이제 시를 올렸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뭐 진정 교수가 올린 거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똥을 치우자 일군의 파리들이 아우성을 쳤다. 출세 하나를 위해서 기와집으로 기어들어간 예술혼들이여 마음껏 슬퍼해라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도 이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 이제 전현 참모로 많이 갔잖아요. 이제 이 분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국어 시간은 아닌데 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중권 씨가 응용을 한 똥밭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아이는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파리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청와대 참모들이고 기와집은 아마도 이제 청와대를 좀 은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두 분의 이런 시 대결을 글쎄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관심이 많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문제인가 싶어요. 저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처음에 썼던 글도 처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했던 말이죠. 국민의당 행사에 가서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때 참석자가 이제 질문한 것을 그러니까 조국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라는 그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이 없다. 의전 대통령이다. 읽어주는 대로, 써준 대로 읽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철학이 없다라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뭔지 또 어떤 면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지 그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표현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뭐 의전 대통령의 편을 써야 되나. 그리고 또 철학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없다라고 단정 짓고 또 의전 대통령이라는 식의 좀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은 뭐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얘기를 듣고 흘리면 되지 이걸 가지고 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죽자고 달려드냐 이러는데 본인의 지금 멘트가 좀 날이 서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니까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던 분이 이거 내가 말려들어가지고 진중권 씨의 관심 전략에 말려들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대통령 욕을 해도 자신에게 안동소주가 든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고 또 대통령 욕하는 것도 허용이 되던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이 벌떼처럼 나서는 걸 보니까 바로 그게 문재인 정부와 이 노무현 또 김대중 정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설전이 언제까지 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좀 낚였다고 봐야겠죠. 누가 낚였어요? 참모들이 낚였죠. 왜냐하면 진중권 전 교수는 뭐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의 어떤 면에서 논평가고 한 명의 뭐 어떤 평론가인데 이제 거기에 말에 지금 온 청와대 비서관들이 달라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진중권 교수한테 한번 뒤통수 한번 맞은 그런 결과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아마 진중권 교수 주장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도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정말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사람들하고 토론하겠다. 그리고 또 통합과 화합의 어떤 정치를 하고 탕평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취임사에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참 논쟁들을 좋아하셨어요. 이 어떤 이 디베이트를 좋아해서 뭐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격의 없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 출입할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정말 끝이 없이 장시간 토론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어떤 날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 기자의 주장이 오르면 또 토론하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스킨십이나 또 어떤 토론의 예. 어떤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그건 뭐 진중권 교수 개인적인 어떤 견해겠죠. 저도 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좀 아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 반대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포용하는 듯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말려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응 안 하는 게 최상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